자, 어쨌든 100세 시대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죠. 전문의와 함께 이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오늘은 만성 피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은 만성 피로를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수면 부족, 과로, 스트레스, 원인은 누구나 다르겠지만 충분한 휴식으로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다른 원인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보성한의원의 이만희 원장 모시고 만성 피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만성 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한의학에서 보는 만성 피로는 어떤 겁니까? 이제 한방에서는 그 아주 만성 피로 증후군처럼 심한 피로에 해당되는 5로 6극, 7상 이런 전문적인 진단명이 있고요. 이제 그거 외에 피로라는 것은 오장육부가 네. 어느 부분이라도 기능이 정상화돼 있지 않을 때는 당연히 따라오는 기본적인 증상이 피로감이고, 피로감이 동반되게 사람 몸을 유도하는 거죠. 좀 쉬게 하기 위해서 신진대사를 느리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어떤 흐르는 기라든가 어떤 에너지 뭐 이런 것과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독소가 많으면 독소를 배출하고 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어느 오장육부를 쉬어야 되겠으면 좀 쉬게 만들기 위해서 잠이 쏟아지게 한다든지 근육에 힘이 없게 한다든지 머리가 멍해진다든지 잠이 쏟아진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증상들을 유발하는데 그런 것을 통틀어서 이제 피로감이라고 하죠. 그러면 피로가 어느 정도 지속돼야 만성 피로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일과성 피로라는 것이 일단 있습니다. 일과성 피로. 네, 하루 쉬면 괜찮은 거. 네, 좀 무리했을 때 좀 쉬어서 나 잠 좀 자 피곤해 죽겠어. 자고 아우 개운해 하면 일과성 피로입니다. 한번 그냥 잠깐 오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누적 피로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뭐 축적 피로, 누적 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어쩌다 한 번이면 좋은데 자주 매번 하면은 그 피로가 하루에 안 풀리는 경우들이 생기죠. 피로가 며칠 뭐 1, 2주 그냥 푹 쉬어도 아유 휴가 때 일주일 쉬었는데 더 피곤해. 이런 이제 누적 피로, 만성 피로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렇게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경우에는 몸 안에 여기저기 다른 질병을 2차적으로 유발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 사망을 한다든지 돌연사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런 것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로 때문에 돌연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 이제 신드롬 자가 붙어가지고 오는 경우들이고요. 대부분 신드롬, 증후군 오는 경우는 어떤 특정한 원인을 못 찾는 경우에 오는 만성 피로. 아무래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피로한 채로 6개월간 피로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운한 적이 한 번도 없이 6개월. 자도 피곤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게 6개월 이상 됐을 때는 몸 안에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지금 나도 피곤합니다. 나도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게 피로감일까요? 만성 피로까지 간 걸까요? 뭐 많은 질문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요것만 좀 여쭤볼까요? 방금 증후군이란 표현도 쓰셨는데 4357님 만성 피로도 질병인가요?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예, 아니요만 일단 들어볼까요? 질병, 만성 피로는 질병이 아니고요. 만성 피로 증후군은 질병입니다. 그럼 요거를 구분하는 것도 일단은 잠시 후에 여쭤봐야겠군요. 방금 전에 만성 피로도 질병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만성 피로는 질병이 아니고 만성 피로 증후군은 질병이다라고 하셨어요. 두 가지의 차이가 뭐예요? 회복이 되느냐, 짧게 가느냐 이런 기간에 대한 부분과 회복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만성 피로가 물론 다른 질병의 일환으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 질병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 또는 뭐 간이 안 좋으신 분, 뭐 결핵이나 갑상선이나 여러 가지 질환이 있으시다고 치면 수면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지 만성 피로가 질환은 아닙니다. 나타나는 증상인 거죠. 저희가 결핵이 있는데 입맛이 없어요. 그럼 입맛 없는 게 식욕부진이 질병이 아니고 결핵에 의한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제 만성 피로 자체가
질병은 아니지만 여러 다른 질병에 따라오는 증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은 그런 어떤 원인도 모르고 뭐 내가 약물을 먹어서 피곤한지 잠을 못 자서 피곤한지 어떤 질환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 없는 분들 중에 원인을 찾지 못하는 분들 중에 6개월 이상 이제 피로가 유지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그 사실은 실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이제 호소하시는 것은 만성 피로에 해당이 되지만 만성 피로 증후군까지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질병 분류에 대한 기준도 사실은 국제질병학회에서도 명확하게 분류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가 피로하다라는 그 어떤 증상에 기초한 거다 보니까. 네. 그죠? 그러나 약간 객관화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제 어떤 객관화냐면 별로 피곤할 만한 일을 안 했는데 피곤하다든지 또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피곤하다든지 또는 집중력과 암기력 어떤 이제 이해력 같은 정신감정 관련된 어떤 기능의 저하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현격하게 나타났을 때이고요. 그런 증상의 어떤 현격한 저하나 무기력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피곤하다라는 것은 이제 그 피로감이라고 일과성 피로로 이제 분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로함이나 기간적인 문제 말고 또 다른 증상이 더 있을까요? 증후군으로 가는 데 있어서. 증후군으로 갈 때요.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신경정신과 질환을 동반한다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탄력이라고 하죠. 전신에 아무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탄력감 또는 마비감 또는 이제 시야의 어떤 불균형 한쪽만 보인다든지 약간 이그러져 보인다든지 하는 이런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그런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는 것이 증후군의 또 특징이죠. 지금 말씀 주시는 9488님 만성피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나도 만성피로인지 알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을까요? 이 말씀이 방금 주신 것처럼 뭐 시력의 불균형이라든가 뭐 전체적인 탄력감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 되는 걸까요? 그거는 만성 피로 증후군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이제 6개월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만성 피로에 들어가시겠죠. 만성 피로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전에 말씀드린 과거에 했던 일인데 이 정도의 피로감이 아닌데 힘이 없다든지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운 없고 피곤하다든지 또는 과거에 내가 했던 정신노동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업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 실수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제 만성 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력, 중추신경계 이상을 동반하는 것은 증후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증상을 앓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몸에 느낌이 온다면 내가 어디 이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793 하나님도 피로감이 굉장히 심하고 어딘가 몸이 안 좋다는 느낌이 들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나오는 게 없습니다. 원래 있던 혈압도 좋아졌다고 하는데 왜 이럴까요? 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성 피로는 왜 오는 겁니까? 이제 만성 피로가 오는 여러 가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제일 큰 것은 간입니다. 간의 해독 능력을 초과해서 술이나 수면, 과로 이런 것들이 또는 약물 이런 것들이 간의 해독 기능을 떨어뜨렸다든지 또는 이제 몸의 피로감을 회복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부신피질 호르몬인데 네. 부신에서 나오는 스테로이드 계열이죠. 내 몸에서 나오는 먹는 스테로이드 말고 내 몸에서 나오는 스테로이드가 그런 피로감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 부신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갑상선 같은 데에서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체온이 떨어지고 하는 이제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왔을 때 이제 피로감을 이제 동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치료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을 너무 갑자기 몰아치듯 해서 번아웃 증후군 왔다. 뭐 네. 이런 얘기할 때 이것도 만성 피로에 하나인가요? 그렇죠. 만성 피로 증후군은 아니고 만성 피로죠. 그래서 저희가 번아웃을 해결할 때 그 일을 일단 벗어나라고 하잖아요. 벗어나고 한 짧은 분들은 뭐 하루 이틀 3일, 길으면 한 일주일, 뭐 아주 길을 때는 한 달 정도만 쉬면 이제 회복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회복되지 않는 것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고 번아웃은 이제 회복이 되시죠. 물론 이제 번아웃 되신 분들이 다시 같은 업종에 진출을 또 하셨을 때 다시 또 번아웃이 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드릴 때는 직업을 바꾸는 방향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뭐
도움말을 드립니다만 어쨌든 번아웃에도 이제 만성 피로는 따라오는 경우가 많죠. 수면하고의 연관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잠을 잘 못 자면 혹은 잠을 자도 피곤해.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피로감이면 만성 피로 아닐까? 그렇죠. 양쪽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수면 장애가 있어서 밤에 수면 시간이 짧으니까요. 수면 장애라 하면 인면 장애, 잠들기 어렵다든지 천면, 얕게 잔다든지 다몽, 꿈을 많이 꾼다든지 또는 이각성, 쉽게 깬다든지 푹 자는데 자꾸 깨고 자꾸 깨는 거죠. 뭐 이런 원인들이 이제 수면 장애인데 그게 먼저 있은 후에 당연히 수면 시간에 피로를 회복하고 세포 재생을 하고 간에 어떤 피로도가 없어지고 기력이 보충되고 이런 과정이 수면인데 없으니까 그 부족하니까 당연히 만성 피로를 동반하는데 양면성 즉 반대쪽으로 오히려 수면 장애가 만성 피로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도 피곤해. 그것은 이제 만성 피로가 어느 부분에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지속적인 무기력감, 탄력감 그리고 약간 졸린 듯한 느낌을 이제 가져가시게 되죠. 뭔가 피곤하면 쉬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만성 피로는 해결책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과성 이제 피로가 잠깐 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번아웃은 뭐 한 어느 정도 기간 떠나 있으면 되는데 이제 만성 피로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지속되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방적 진단을 먼저 하셔서 이제 하시는 이제 질환적 접근을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검사를 한다는 뜻은 만성 피로를 찾아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다른 질병이 있는지 먼저 보는 거고요. 그래야 그 질환을 이제 치료하면 되니까 그렇죠. 만성 피로를 치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죠. 그런데 그 질환이 없을 때 만성 피로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한방적 접근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기혈이 부족하다든지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한 것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에 의한 해결 또는 휴식 이런 것들이 적절히 혼합되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번아웃 증후군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을 때는 그 원인을 없애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신화실님께서 저는 삼형제 육아로 인한 만성 피로인데요. 이건 어찌 해야 될까요? 벗어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육아에 따른 어떤 피로나 고통은 이제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 보상받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피곤한데 지금 수험생인데 어떡하지요? 라고 하면 합격으로 보상을 받듯이 육아도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번듯한 사회인이 됐을 때 그 보상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가지시고 효율적으로 부부가 육아를 분담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삼형제가 다 사회인이 되려면 와, 몇 년을 키워야 되는 걸까요? 아유, 우리 아드님들 열심히 효도하셔야겠네요. 그리고 또 저는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주말에 축구와 야구를 하는데요. 운동을 하면 몸이 개운한데 비가 오거나 뭐 사정이 생겨서 운동을 못하고 나면 주말에 1시간 정도 잠을 자거든요. 근데 잠을 자면 개운하지가 않고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은 건 만성 피로일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어요. 이제 여러 가지 피로의 원인 중에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은 운동을 통해서 이제 유산소 운동 같은 것을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만성 피로 환자들 중에도 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것은 근력 운동이 아니고 유산소 운동입니다. 자기의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피로를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왜요? 왜 유산소 운동이 더 좋아요? 근력은 근육의 젖산이라든지 기타 근육 세포 손상이라든지 하는 이제 손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로감을 유발하죠. 그래서 저희 운동하고 나면은 골아 떨어지잖아요. 그게 피곤하다는 거죠. 피로를 유발하는 것이고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영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근력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운동을 자기한테 맞는 적정량을 피곤하지 않은 만큼만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유산소 운동 자체가 피로감에 도움을 주기 때문도 있고 질문자분께서는 또 축구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피곤하고 힘든 운동인데 근력도 많이 쓰는 운동인데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게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활력을 찾게 되기 때문에 또는 하시는 일이 이렇게 사무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근육을 안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근육을 사용하고 나면 이제 근력의 회복이라든지 대퇴근의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피로를
해결하셨다가 쉬시게 되면은 이제 근육의 활성화도 안 되고 이제 유산소 운동도 안 하시게 되고 또 이제 스트레스 받은 것을 실제로 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중복되셔서 오히려 쉬면 더 피곤하다라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단체 운동을 하면서 단체 운동으로 인한 소속감이라든가 아니면 단체 운동에서의 그런 내 역할을 내가 잘 해냈을 때 뭐 그런 어떤 호흡 뭐 이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운동을 통한다라기보다는 이런 단체 활동을 통해서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특히 남성분들에게 많이 있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조기영님은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자고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 스트레스도 만성 피로의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아주 큰 원인이 되죠. 그래서 번아웃도 사실은 육체적인 피로에 의해서 번아웃이 오는 경우보다 이제 대부분 어떤 이제 환자를 간병한다든지 환자를 상대한다든지 민원인을 상대한다든지 뭐 변호사들처럼 범죄라든지 이런 많은 스트레스가 동반된 분들을 이제 케어하는 분들에게 2차적으로 이제 탄력감이 생기고 이제 힘이 들거든요. 다 그게 스트레스에 의한 부분인데 그런 것이 또한 이제 그 우울증과 불안증 이외에 무기력감과 바로 피로감을 동반하는 것이어서 요새는 육체적인 노동에 의한 피로감보다는 정신적인 노동에 의한 피로감 비율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520님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퇴근하면 항상 녹초가 되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일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피로를 없애주려고 운동도 해봤고요. 영양제도 챙겨 먹어봤지만 효과가 덜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평상시와 똑같은 노동 강도, 운동 강도, 스트레스 강도인데도 갑자기 피곤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새 나타나는 춘곤증입니다. 봄철. 예, 그것은 이제 인체 구조의 특징 때문입니다. 이제 사계절에 특화가 돼 있잖아요. 그 유전자 시계들이 자기가 100만 년 이상 이제 인간이 어느 정도 살아오면서 유전적으로 태양에 기준되어 있거든요. 네. 그것이 하루 낮과 밤에 대한 생체 시계도 있지만 계절에 대한 생체 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겨울이 되면 뭐 겨울잠은 못 자더라도 좀 더 많은 잠을 자게끔 신체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러지 못하고 과거에 농사 짓던 분들은 겨울에 많이 주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똑같죠. 오히려 겨울에 더 송년회 술 이런 것들 때문에 예, 더 피곤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간이 쉬는 기간인데 간이 쉬는 시간이 겨울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봄이 되면 우리가 만물이 피어오를 때처럼 생장 기간에는 간이 역할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혈액을 많이 보내줘야 되는데 많이 보내줘야 되는 봄이 딱 됐는데 간이 안에 노폐물이 잔뜩 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간의 피로도가 급증하죠. 그러면서 계절성으로 아마도 질문하신 분께서는 간의 피로가 급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면 시간을 늘려주시면서 방금 말씀하신 영양제라든지 좋은 식품들의 양을 좀 더 많이 늘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뭔가 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이 일단은 선행돼야 된다. 5506님, 정은미님이라고 성함을 또 보내주시면서 대청소로 희열을 느끼면서 만성 피로를 풀어봅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나만의 방법, 뭐 대청소로 스트레스를 푸신다니까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만. 네, 저도 존경스럽네요. 네, 이런 식의 방법을 하나씩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육체적인 문제가 없는 분이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피로가 많으시겠죠. 그럴 때는 이제 강한 육체를 활용한 이제 해결법인데 건강하신 분이어서 뭐 축하드리고요. 그러게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내 몸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뭐 샤워라든지 뭐 사우나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사우나 좋다. 사우나 해본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 언제 한번 사우나를 또 우리 스태프들끼리 자, 어쨌든 이만희 원장과 함께 만성 피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궁금해지네요. 한의학에서의 치료법. 앞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증후군이라면 일단은 다른 신체 부위에 어떤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질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양방에 가서 어떤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증후군이 아닌 만성 피로라면 한방에서 어떤 치료법을 한번 해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 주셨어요. 한방에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만성 피로 회복을 위해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드님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살짝 수정한다면
사실 서양의학적으로 만성 피로를 해결하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피로도 한 방으로밖에 안 되고 만성 피로 증후군도 한 방으로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까지 갔을 때는 한 방에서 5로 6극 7상이라고 해서 5개의 노증과 6개의 극증, 7개의 상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제 거기 안에는 만성 피로로 사망하는 것까지 다 옛날 책에 동의보감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피로 증후군은 이제 그 종류를 합쳐서 18가지를 다 구분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전 단계인 만성 피로 단계에서는 이제 드디어 한 방의 장점인 진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장육부 상태를 딱 보면 정상보다 떨어져. 그러면 10중 8구 이제 그 질환을 호소하시죠. 피로감을. 근데 그러면서 이제 별도로 혈액 검사라든지 요새 한방에서는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상선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뭐 결핵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함께 피로감을 동시에 한약의 보약 성분으로 피로를 없애면서 질환을 치료하면서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력 보충해주고 활력을 준다 뭐 이런 보약들이 진짜 한방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약재들이 주로 쓰여요? 이제 약재가 일반 한의원에서 한 한의원에서 보통 몇백 가지의 약을 가지고 섞어서 쓰는데 한방에는 허와 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허한 사람은 보를 하고 그리고 과다한 사람은 깎아내고 이런 제 치료를 원칙으로 하는데 한약의 절반은 보약이고 절반은 사하는 약입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많겠죠. 몇백 가지, 몇십 개 정도는 아마 보약 개념일 텐데 그래도 저희가 들어본 것들을 이제 주로 소개를 해드린다면 인삼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황기, 오미자, 구기자, 복분자, 산수유 뭐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물며 생강 대추도 저희가 배합을 비율을 정확하게 하면 아기들 입맛 돋구는데 사용하는 보약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여름에 많이 이제 생맥산 들어보셨어요? 인삼, 맹문동, 오미자 비율대로 섞는다든지 네네네. 한겨울에는 거기다가 인삼, 구기자, 오미자 이렇게 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절별 차처럼 또는 이제 진맥을 통한 탕약처럼 쓸 수 있는 복합제제가 대부분이지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약재를 한 가지만 한 20g 한 주먹 정도를 보리차 그릇에 달여서 드시면 좋고요. 호흡기 문제가 있다면 모가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소화가 좀 안 좋거나 그럴 때는 뭐 진피 같은 거 스트레스 받으면 국화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장기 복용했을 때 피로감을 푸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보면 주변에 요즘 좀 많이 피곤해 아니면 요즘에 좀 기력이 좀 딸려 뭐 이런 분들한테 뭐 생신이시거나 아니면 특별한 날일 때 주변인들한테도 쉽게 선물을 할 수 있는 게 홍삼이나 뭐 아니면 3종류 건강식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선물을 하시는데 이게 나한테는 이게 안 맞아 하는 그럼요. 분들이 되게 많이 많더라고요. 있습니다. 이게 쉽게 섭취하면 안 되는 건가요? 좀 이제 설명을 좀 붙일 필요가 있는데 홍삼이 너무 제품이 많고 하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드시는데 제가 초를 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인삼의 대부분의 연구는 인삼연구원이라고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던 기관에서 했습니다. 이제 그 자료에 의하면 실제 인삼이 잘 맞는 사람은 30% 정도밖에 없습니다. 70%는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대략 40% 정도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나쁘지도 좋지도. 그건 무슨 뜻이냐? 그 사포닌이라고 하죠. 네네. 진생사포닌. 진생사포닌을 안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를 원활하게 못하는 분이 40%, 뭐 37점 몇 프로라고 합니다. 정도가 있으니 그분들은 드시나 마나겠죠. 30%는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어떠냐? 네,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상해열감, 뭐 불면증, 뭐 땀이 난다든지 충혈이 된다든지 안구충혈이 온다든지 불안증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홍삼은 없느냐? 인삼에서 그런 부작용을 약간 줄인 것이 홍삼이지 인삼과 홍삼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안에 있는 사포닌이 찌고 말리고 했다고 사포닌이 없어지느냐 증발하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사포닌은 웬만한 뿌리 식물 뭐 치기라든지 황기라든지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대로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드시는 것에는 그 양을 아주 극소량으로 줄여서 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도 뭐 약학에서도 하루에 2g씩을 복용해도 3달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방에서는 대신 이제 진맥을 통해서 이분이 그 30%에 들어간다라고 확신이 쓴다면 하루에 8g까지 씁니다. 한의사는. 근데 그건 진맥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그래서 인삼이 잘 맞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진맥을 통해서 내가 인삼에 적응이 잘 되는 30%인지 확인하면 제일 좋으시겠고, 그렇죠. 또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아예 다른 종목으로 홍삼 이외에 또 건강식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종목을 변경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일단 판별한 후에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요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건가 싶기는 해요. 2043님이 제가 너무 피곤해했더니 딸이 공진단을 사줬는데 한동안 먹었는데 크게 달라지는 걸 못 느끼겠습니다. 피로가 아닌 다른 걸까요? 아니면 공진단이 저한테 안 맞는 걸까요? 이제 공진단이야말로 이제 거의 전 인구의 95% 이상에게 맞습니다. 이제 맞는다는 뜻은 이제 효과도 보게 하겠지만 특히 안 맞는 분들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80세 이상의 경우에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실 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공진단 아니라 다른 것들도 조금만 자극적인 게 들어가면 위에 자극이 오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안 맞으시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안 맞는 건 아니지만 별 효과를 못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못 느끼시느냐? 공진단은 주로 간을 타겟으로 합니다. 간의 이제 보강 기능, 전신에 보내주는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는데 간이 이미 튼튼하신 거예요. 그러면 효과는 낮지만 이제 피부에 와닿는 효과가 아닌 경우 요 정도이고요. 그 이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드셨을 때 빠른 효과 먹자마자 사실 인삼, 홍삼 아니면 다른 것들 뭐 먹어도 한동안 한 달, 두 달 먹어야 좀 효과 있나 이러는 데 비해서 공진단이나 침향단 같은 계열은 먹자마자 효과를 날 수 있게끔 이제 처방이 구성된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빨리 회복하고 싶다라면은 이제 공진단이나 이제 침향단 같은 걸 권해드리죠. 그럼 이분은 맞지 않는다라는 건 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진단이 안 맞는 그 5%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진단을 통해서 진맥을 그렇습니다. 통해서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미자님께서도 이런 질문 주셨어요. 간이 안 좋아서 양약을 먹고 있는데요. 한약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런 말씀 주셨네요. 간에 좋은 약들은 대부분 한약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약에도 간에 안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알아요? 한의사만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요새는 한방에서 웬만한 혈액 검사라든지 초음파 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검사해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빼고 쓰시게 되고요. 약에 의한 약인성 간독성이라고 해서 약으로 인한 간독성의 중국 논문에 의하면 95%가 양약에 의한 독성이고요. 이제 중국은 양약 한약을 의사가 두 면을 다 갖고 쓰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했을 때 이제 한약 독성은 4% 정도, 4.5% 나와 있기 때문에 한약에 대한 것은 별로 간에 문제를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진단 없이 썼을 때 문제를 줄 수 있으므로 간이 문제가 있다면 이제 한의사의 진단을 받으신다면 이제 무난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관절이 아픈 느낌이 좀 있고 인후통도 있는데요. 자도 안 풀리는 피로감도 같이 있습니다. 이것도 만성 피로의 증상인가요? 9632님. 그렇습니다. 이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을 할 때 별 병이 없는데 그런 중추신경계 초반에 말씀드린 그런 증상 이외에 지금처럼 그 면역계의 증상을 동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살기 있다든지 목이 칼칼하다든지 인후염이 자꾸 생기는 증상을 검사를 해도 감기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닌데 지속적으로 장기간 갖고 계신 분들이 6개월 이상 되면 그때 증후군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분들이 기간이 오래되셨다면 진단을 한번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항상 이만희 원장께 어떤 질문을 드려도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 시간이 참 안심이 됩니다. 오늘 내 몸 사용 설명서 만성 피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피로감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